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대하면 인연을 끊으세요. 부모로서 평생 헌신하며 자녀를 키워냈지만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부모 역할 끝났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의 태도를 마주할 때 당신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남은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하인대하듯 부리고 경제적 지원을 당연히 여기며 부모의 노후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침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녀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결단의 순간을 다룹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하인 취급한다면 관계를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맹목적인 희생으로 여기는 자녀는 당신의 노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끝없는 요구와 심부름으로 부모를 하인처럼 대한다면 이 관계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녀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바빠. 애 좀 봐줘. 아빠, 집에 전구가 고장났는데 내일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부탁들이 반복될 때 자녀의 의도는 이미 선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요구는 더 뻔뻔해지고 그들은 점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한 사례를 봅시다. 65세의 이 할아버지는 결혼한 딸의 집을 매주 방문해 청소와 요리를 도맡았습니다. 딸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하며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처음엔 딸을 돕는 것이 행복이라 여겼던 할아버지는 점점 나는 왜 내 노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를 배려하기는커녕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요리가 맛이 없어요? 제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딸은 그의 노력을 하인처럼 대하며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위험한 걸까요? 자녀가 부모를 하인처럼 대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면 자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선을 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세요. 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야. 너도 내 가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둘째,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세요. 자녀가 상처받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취미, 친구와의 만남, 휴식을 통해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죄책감으로 조종한다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이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죄책감이라는 족쇄로 조종하려 든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정서적 착취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부모가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누구에게 의지해. 이런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묻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녀는 반드시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나, 좀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습성을 이용해 부모의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런 조작은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끝없는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고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의 김 할머니는 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딸의 끝없는 요구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제대로 못 챙겨줬잖아. 그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죄책감을 느끼며 딸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마지막이에요라는 말은 항상 거짓이었고 딸은 결국 김 할머니의 노후 자금을 거의 탕진시켰습니다. 이런 죄책감 조작은 부모의 정신적, 재정적 자립성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부모는 점점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돈을 잃고 심리적으로 지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해야 해. 내가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또한 죄책감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함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지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며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대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 순간 이 관계는 이미 가족의 선을 넘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당신은 늙었으니 조용히 있어라며 하대하거나 심지어 부모의 존재를 불편한 짐처럼 여긴다면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존엄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이 통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자식에게 존재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무시와 하대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배제하고 심지어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조차 부모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이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 중 아들이 아버지는 저축이나 더 하지. 왜 그때 투자로 돈을 날렸냐라며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들의 태도는 날로 더 뻔뻔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저런 분이니까요라며 조로 섞인 말을 해 할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불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감정을 짓밟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이를 묵인할수록 자녀의 무시는 더 커지고 결국 부모의 삶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댄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끝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갇힐 뿐입니다. 존엄과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녀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무시에 굴복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네 번째, 빠른 재산 증여를 요구한다면 관계를 끊으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몫인 양 당연하게 요구하며 빠른 분배를 강요한다면 이는 단순한 욕심을 넘어 부모를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엄마, 아빠가 늙기 전에 미리 정리해줘야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이제 줄 사람 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같은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닌 재산의 관리자로만 보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재산은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결과물이며 부모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물려줘야 내가 편하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부모를 살아있는 ATM처럼 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결혼한 아들이 다른 형제와 분쟁 나기 전에 미리 상속을 정리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직 은퇴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많았음에도 아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박 씨가 일을 거절하자 이럴 거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박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위험할까요? 재산을 빨리 분배하려는 자녀의 태도는 부모의 경제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부모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재산이 줄어들면 부모는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고 자녀가 약속한 도움은 대부분 구두 약속에 그칠 뿐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은 부모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쓸 계획이다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재산 관리는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셋째, 자녀의 압박이 심할 경우 거리를 두고 재산 문제를 통해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거리를 두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귀찮은 잔소리로 취급하거나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아무 쓸모없는 소리로 치부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는 자신이 자식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면서도 일이 잘못됐을 때는 왜 말리지 않았어요? 라며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부모의 감정과 지혜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행동입니다. 한 사례를 봅시다. 70대 이 씨 부부는 결혼한 딸이 무리한 대출을 받으려 하자 이를 걱정하며 너무 많은 빚은 위험하니 신중히 생각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아빠는 시대를 몰라요라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딸은 부모에게 좀 도와주세요라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던 딸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본
이 씨 부부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위험한가요?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는 결국 부모를 존재 자체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이를 가치 없는 간섭으로 여긴다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이젠 나도 말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6번째, 부모의 노후를 방해한다면 단호히 거리를 두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자신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는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 삶의 침해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나이에 뭐 할 게 있어? 우리 좀 도와줘요라는 말로 부모의 시간을 자기 생활의 빈틈을 메우는 데 쓰는 자녀는 부모의 소중한 노후를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남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어차피 혼자 있을 텐데 우리 애 좀 봐줘요. 부모님이 집에만 계시니까 이사 도와줄 수 있죠? 라는 말은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부탁일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노후의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아가는 고통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김 씨 부부는 결혼한 아이들이 어려서 힘드니까 좀 돌봐달라는 요청에 매일 아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돕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의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고 늦게 오면 좀 더 늦게까지 봐줄 수 없었어요. 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위험한 걸까요? 부모의 시간은 자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료 도우미처럼 대한다면 당신의 삶은 남의 필요에 휘둘리며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오직 부모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려고 한다면 단호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7번째, 집안 다툼에서 항상 다른 사람 편만 든다면 관계를 끊으세요. 결혼한 자녀가 집안에서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항상 배우자나 다른 사람 편만 들며 부모를 소외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엄마가 왜 그랬어? 당신이 참으면 되잖아. 아빠가 좀 이해해줘야죠. 같은 말은 부모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갈등 속에서 부모를 외톨이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은 갈등이 반복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자녀가 배우자 편을 들며 부모에게 엄마가 그만해. 왜 항상 문제를 키워? 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자신이 불합리한 존재로 몰리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우리 집 평화를 위해서 어른이 좀 참아야지라며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긴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희생 강요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의 정 씨는 사위와의 대화 중 사소한 오해가 생겼고 딸에게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위를 두둔하며 엄마가 괜히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요. 사위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딸이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위의 입장만 옹호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딸인데 왜 나는 항상 뒤로 밀려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태도가 문제인가요? 자녀가 부모를 갈등의 희생양으로 몰고 항상 다른 사람 편을 든다면
부모는 점점 더 관계에서 배제되고 고립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상처를 넘어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모든 갈등 상황에서 항상 잘못된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부터 결혼한 자녀가 당신을 하인처럼 부리거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와 비난을 일삼는다면 그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당신의 노년을 망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자녀가 당신의 존엄을 짓밟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다면 그때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생과 고통만 남긴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당신을 소모시키는 자녀와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시간과 존엄은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결단으로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노년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